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중고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무순위 청약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무순위 청약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물량과 또 이제 지나쳐야 될, 패스해야 될 물량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별을 제대로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엘리프 미아역 1단지 무순위 청약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우선 보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2027년도 대비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역세권 물량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고요. 총 78세대 중에 자녀 물량이 5세대, 이제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진 물량 중에 1단지의 자녀 세대 물량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24층 한 개동이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단지가 이렇게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은 74제곱미터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6년 8월에 예정인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 그리고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민영주택이고 비규제 지역,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고요.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청약 접수일이 10월 16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1일에 있고요. 이제 74제곱미터 74A 타입의 5세대 나와 있고요. 101동 501호, 801호, 1001호, 1101호, 1201호의 물량이 지금 현재 자녀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4호선 미아역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오페산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서울 아파트라는 점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구시가지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아파트가 많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자 단점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아역 자체가 파급력이 아주 큰 역이 아니기 때문에 역세권이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이 주변의 인프라가 아주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추후에는 더욱더 이 주변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엘리프 미아 1단지 위치이고요. 2026년 8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 31평형의 분양가가 9억 6천만원, 이제 10억 원에 육박한 아파트 분양 가격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들 중에는 좀 저렴해 보이지만은 이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래도 이 아파트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주변의 구축 아파트인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 18년차 된 아파트 32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6억 8천만원, 그리고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 2년차가 됐는데 아직 비과세 여건이 되진 않았고요. 33평형의 매물 가격은 현재 11억 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의 가격들은 이제 9억 원을 넘기에는 좀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지만은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변에 이제 또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더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진 곳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1단지와 2단지 이렇게 두 개의 단지가 있지만은 단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가 너무 작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 단지 자체가 작은데 불구하고 또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지가 나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모두 74A 타입이고요. 그리고 5세대입니다. 이제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안방 그리고 침실 1과 침실 2. 이 침실 2 부분이 좀 많이 이용하기에 네모 반듯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고 방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침실 1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도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 그리고 다용도실도 좁지 않게 잘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베이 판상형의 평면이기 때문에 이런 평면은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 그리고 세대 주인 미성년자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통장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100%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은 4층부터 9층까지 2세대, 10층부터 15층까지 3개의 세대가 있고요. 저층은 분양가격 9억 1,400만원, 그리고 10층에서 15층은 9억 3,3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10억 원을 넘지 않는 가격 책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세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대수가 너무나 작고 또 단지가 또 나뉘어져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섭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세대가 작고 그리고 주변 시세에 대비 아주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나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 그리고 단지의 평면화가 더 좋은 곳들 그리고 세대수가 더 많은 아파트들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의 아파트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2025년 10월 25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간임대 창업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공간임대 요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공간 임대 사업 그리고 실제로 공간 임대 사업 창업을 해드린 실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창업 특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오프라인 강의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 영상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